자, 2019년 수능 인문지문 3점짜리 보기 문제입니다. 2019년 수능은 2020학년도 대입을 평가하기 위한 거니까 2020학년도 수능이라고도 하죠. 삼점짜리 보기 문제는 뭐 어쨌든 간에 뭐 항상 비슷하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난이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 문제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봤을 때 보면 원래의 전통적 인식론자의 경우는 어떠한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이 거짓이다 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참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참도 거짓도 아닌, 참도 거짓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지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 믿음에는 참 거짓,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참 쪽으로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는 경우도 있고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는 요 정도도 되겠죠. 참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요 정도 이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참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는 거고, 왼쪽 끝으로 가면 거짓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원래의 명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조건화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던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이거를 우리는 가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기 문제에서. 여기에서 나와 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추가되었을 때 얘네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믿음의 정도가 바뀌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조건화 원리인 거지. 원래대로라면 봐봐요. 원래대로라면 이 여기를 읽어봤을 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중간 정도로 원래 병이랑 정이란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랬을 때 이 가라는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같은 이걸 부정하거나 긍정해주는 명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긍정해준다면 믿음의 정도는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을 하게 되는 명제가 추가될 경우에는 원래의 가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선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흰색 수첩 혹은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수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살짝 그림을 바꿔서 어떠한 명제, 이 가라는 명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명제 또는 다라는 명제를 추가적으로 알게 될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나 또는 다처럼
말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말해줘. 야,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대. 어? 그러면 체육관에 병의 수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죠. 긍정해주는 거잖아. 다 같은 경우는 뭐죠? 친구가 야,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대.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스토커도 아니고 병내 엄마가 말해줬다고 생각해봐. 병내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병 이름 적혀 있는 수첩이 병 책상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에 색깔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말해준 거야. 그렇다면 체육관에 있는 게 아니라 쟤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명제는 원래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강하게 해주거나 강하게 해주는 명제인 거고, 가 명제는 믿음의 정도를 낮게 해주는 명제인 거죠. 오케이? 만약에 이것과 관련이 없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야, 갑이 만약에 이 수첩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갑 이름 적힌 빨간색 수첩을 가지고 있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봐요. 흰색도 아니고 병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죠. 관련이 없는 명제인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이 믿음의 정도에는 변함이 있을까? 이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믿음의 정도는 변함이 없겠죠. 그쵸?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이게 갑의 수첩, 빨간 수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이 없잖아. 가 명제랑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라는 이 명제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선지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선지, 병이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화가 된다 그랬죠,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체육관에 요거 긍정해주는 요 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부정하는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겠죠. 뒤로 돌아가는 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뒤로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쵸? 그렇다는 말은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다를 추가로 알기 전의 시점이 어디예요? 나만 알아서 강화가 됐을 때 시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로 알기 전보다 추가로 알게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이, 빨간색으로 다시 바꿉시다.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다시 지문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동시에 알았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여기 있죠.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뭐가? 조건화 원리가 적용된다. 근데 조건화 원리 설명, 이 앞에 있죠. 조건화 원리 앞에 설명은 뭐예요? 하나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둘 이상이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가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어떠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어떠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기존에 알고 있던 명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이라는 거죠. 이 말이 어렵지. 결과적으로는 원래 병의 수첩이 가가 뭐였죠?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흰색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그랬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이 말은. 그래서 이 문장인 거죠. 조건화 원리 부분 보면은 만약 인식 주체가 여기부터 읽어볼게.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것을 이게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나와 다 두 개란 말이야. 이랬을 때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원래의 믿음의 정도에서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4번 선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5번 선지인데 답은 5번이죠. 다 맞았으니까. 어려운 게 5번 선지인데 이 5번 선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면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이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원래의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 수치는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애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인식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명제가 특정한 인식 주체, 각각의 인식 주체에게 주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돌려서 어떠한 명제가 어떠한 완전 다른 개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명제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뭔가 갸우뚱하죠.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건 나와 다 가지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 5번 선지에 대한 발례를 들어주는 걸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문 내용 보고 이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자 똑같이 조건을 한번 달아봅시다. 지금 가라는 명제가 뭐였어요?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원래 이 둘의 믿음의 정도가 달랐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바로 병의 믿음의 정도였고요. 여기가 정의 믿음의 정도였어요. 다르죠. 그런데 요런 명제가 하나 추가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추가해서 알게 된 거야. 라라는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라라는 명제는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대로 옮겨 쓸 겁니다. 여기 그대로 옮겨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요인을 다 넣을 거예요. 병과 정의 공동 발표 내용이 기록된 병의 이름이 적힌 하나 더 뭐? 흰색 수첩이 어디에 있다? 체육관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무조건 체육관에 있는 거 아님? 병의 수첩이? 병의 수첩이 무조건 100% 체육관에 있는 거 아님? 병과 정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이 명제를 참여하고 알게 된 이후에 다라는 명제,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원래는 알기 전에 병과 정은 믿음의 정도가 달랐지만 알게 된 이후엔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죠. 이게 바로 5번 선지의 반례입니다. 같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명제가 어떤 명제냐 라는 걸로 지금 여기에서는 반례를 들어봤지만 그 명제가 어떤 명제냐가 아니라 이제 그 명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른 거. 이 결과는 또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일정량만 믿음의 정도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죠. 또 설명 길게 하려니까 뭔가 말이 꼬이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